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2년 12월 9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간략한 부동산 관련 뉴스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약 5년 만에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 안전성 비중이 축소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150만여 가구가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이라는데요.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가격의 상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꽉 막힌 부동산 시장의 혈맥을 뚫어 시장 정상화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드디어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1순위 청약 경쟁률 결과도 나왔죠.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은 3.69대 1이었습니다. 시장의 화제성에 비해 좀 저조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장이자이 레디언트 역시 3.13대 1로 올해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 26.4대 1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위 강남 4구에 속하는 강동구에 속해 있고 송파구에 맞닿아 있으며 올림픽공원을 인근에 두고 있는 데다 1만 세대가 넘는 전국 최대 대단지임을 감안할 때 둔촌주공의 이번 청약 결과는 시기를 잘못 만난 것이 가장 큽니다.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듯이 전용 5구 타입은 전 타입 1순위 완판, 전용 84는 일부 타입에서만 미계약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청약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하락세는 여전합니다. 아파트 매매값은 또다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의 하락폭은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17개의 시도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세종에 이어 인천이 하락률 2위입니다. 경기도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주간 1%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한 곳도 보이네요. 서울은 여전히 강북권의 하락폭이 큽니다. 상승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하락장에서도 낙폭이 커서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서울 송파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8주 연속 하락하며 올 들어 누적 5.6%로 떨어졌습니다. 시세로는 작년 대비 약 30% 선인데요. 강남구 서초구에 비해 하락폭이 더 큽니다. 다만 잠실의 대표적 대단지 아파트인 엘스 리센츠는 19억 선에선 매수세가 붙는다는 소식입니다. 파크리오는 그보다 아래로 17억 원 선입니다. 이 정도면 추가 하락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매수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마이스 개발 등 잠실의 입지적 장점과 호재는 두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 하락장을 이용한 진입은 결과를 떠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신도시로 가볼까요? 2022년 12월 둘째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 역시 전국적인 하락장 여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많은 단지들이 KB 시세의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단지별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세표를 먼저 보시죠. 호재 없는 동네는 없다지만 다산 신도시에는
지하철 8호선 개통이라는 확실한 빅 이벤트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매물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약 30% 정도 하락을 해서 부평 7억 원대 정도의 매수가 가능한데요. 최대 약점인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앞서서 잠실의 입지적 우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무리 시세가 하락을 해도 공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사실 하나의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 때 브랜드와 자재나 또는 커뮤니티 등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 어디나 만드는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동일한 규모를 강남에 두면 수십억 원이 되고 깡촌에 두면 3억 원이 되는 게 대지 가격, 즉 땅값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입니다. 다산은 강남은커녕 인서울도 아닙니다. 그저 남양주 어딘가의 신도시일 뿐이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에 육박하네요. 아무리 폭락을 해도 2022년 11월 기준 한강 이남은 15억 원대고 강북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참 많은 세상이지만 일반적인 서민 기준으로 누구나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산 신도시가 남양주 어디라는데 생각보다 서울하고 가깝습니다. 네, 물리적 거리로는 잠실가는 약 14km고 삼성역은 약 17km이고 자동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갑니다. 문제는 막힌다는 거죠. 출퇴근 시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딱 개통을 하는 겁니다. 지선도 아니고 서울과 똑같은 배차 간격을 가진 노선입니다. 지상철도 아니고 경전철도 아니죠. 정시성이 보장된 지하철로 이제 잠실은 20분, 삼성역은 35분, 강남 대부분은 약 40분대에 주파를 하게 됩니다. 다산 신도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산 신도시는 원래 왕숙천과 황금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초기에는 조금 생활하기가 불편을 했었어요. 하지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들어오고 각종 상권이라든지 편의시설 등이 입점을 계속하게 되면서 이제는 도시의 성숙도가 더 짙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나가기가 좀 불편은 하죠. 다산신도시 아파트라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갑자기 압구정동이나 잠실, 삼성 이렇게 옮겨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연결고리입니다. 그게 바로 지하철인 셈이죠. 이제 계획하고 고시하고 도안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률이 90%에 육박하는 개통 직전의 서울 지하철입니다. 2023년 부동산 전망에서 전문가들은 주목해야 할 서울 지역으로 강남, 잠실, 여의도, 목동, 용산 등을 꼽았네요.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에게 물어도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은 같은데요. 여기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아쉬운 건 수도권에서조차 다산 신도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주목조차 하지 않은 다산 신도시.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KB 시세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